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영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선시대 얘기를 계속 드릴 건데, 뭐 다음 주까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제가 웬만한 것도 설명 다 드릴 건 드려야 되니까요.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 2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빼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제가 2번에 걸쳐서 또 괜찮은 논문들을 소개를 드리면 아마 일제강점기까지 딱 하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 뭐, 대면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 수업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500명 넘어간 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게 확실시 됩니다. 왜냐면은, 겨울철은 뭐 다 알다시피 추우니까 일단 환기를 안 하잖아요. 문 열고 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고, 뭐 환기를 떠나서 실내 생활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재난이나 위기, 이런 그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개인적으로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 경각심이 이제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이 슬슬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보통의 이제 재난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엄청나게 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습을 해서 딱 마감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지금 이런 이제 이 옛날 말로 이제 호환마마잖아요. 호환마마고, 이게 저 중세 시대로 따지면 이제 패스트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겁을 먹는 것도 겁을 먹는 건데,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요새 지금 이제 재난 의료, 보건 의료에 관련된 그 연구들 보면은 확실히 이 저 연구의 주제를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 아주 고전 명작이라고 하는 패스트라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또 현재 코로나 상황하고 또 접목을 하려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뭐 다른 나라의 이제 외국의 이제 코로나 대응 방안과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방안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있고, 그 확실히 이 논문 주제를 잘 잡는, 좀 시대의 흐름을 잘 잡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가르치는 행정사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옛날에 고정된 사실을 지금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영상은 책기론. 자, 사회복지 쪽을 한평생 하신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이 책기론이라는 것은 민생을 자, 어려운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의미가 책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게 어진 정치를 해야 된다, 왕이.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실전에 충실하게 응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천인합일사상,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제 천인합일사상에서 이제 태계 이항 선생쯤 이르게 되면은 천인무간, 간격이 없다라는 사상으로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그리고 사람의 뜻, 이게 애초부터 간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치한다 라는 얘기. 자, 다른 말로는 이제 수양론이죠. 자, 사람이 주어진 원리, 뭐 우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진리에 맞춰서 사람이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누가요? 특히 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한 얘기가, 이 논문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은, 전염병이 돌든 기근이 들든 뭐 가뭄이 들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빈곤의 원인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빈곤의 원인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요새 말로는 강요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는 강요인데, 이게 이제 이 책기론, 그러니까 유교 사상의 어떤 그 왕도 정치 사상에 입각을 하다 보면 빈곤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인 원인도 있지만, 일단 그 책임에서 왕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빈민구제는 전문성보다는 왕의 고유 기능. 이게 처음에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뭐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 같은 우리 의원들이 이제 파견되잖아요. 그건 전문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 외국
외국하고 이제 뭐 대화를 한다 그러면 통역관이 있어야 되죠. 역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역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문성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빈민구제는 전문성보다 왕의 고유 기능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기론에 따르면 빈곤의 원인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그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니 왕이 이제 그때마다 그 시기나 상황에 맞게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했다. 뭐 쌀을 나눠주고 풍년일 때 받았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나름대로의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왕마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이제 논문이 책기론인데 이제 사회복지적 기능에서 이 논문을 쓰신 교수님께서는 왕이 나름대로 복지 정책을 개발한 게 뭐다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복지 정책 나름대로의 각각의 복지 정책이 결국엔 책기론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이제 논문으로 작성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결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기론의 추상성. 만약에 책기론이 뭐냐라고 딱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추상적인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맹자의 말씀, 뭐 공자의 말씀부터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이제 이 논문의 사실 두 줄 정도, 마지막 두 줄의 결론이 이게 좀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예요. 책기로는 왕이 책임을 지고 왕에게 책임이 있으니 왕이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구휼 정책을 한 건데, 왜 어려웠던 상황에 있으면 왕이 마땅히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흉년이 들었는데 왜 왕은 가만히 있었고, 예를 들어서요, 기근이 있는데 왜 왕은 가만히 있었고,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왜 왕은 가만히 있었냐 등등의 제도의 미시행 여부를 설명하기가 책기론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만약에 책기론에 입각한다고 하면은 모든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왕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다 마련을 해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책기론에 따르면 원래 다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라는 그 어떤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책기론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이제 이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현재 이런 논문들에서 담고 있는 이 생각은 유교 정치, 유교 사상이고, 그 유교 사상의 정점에 왕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치 영역에서는 왕이 있는 거고, 개인 영역에서는 나는 수양을 통해서 나를 좀 단련해서 뭐 과거를 본다든가 뭐 등등등의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책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